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코로나로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어떻게 새로운 변화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상에서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뉘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위치 데이터나 사용자의 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수치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쓰시는 글들, 그리고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발생된 공개된 글들을 모아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늘 마시는 편의점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나니 오늘 월요일이 맞구나, 실감이 나네, 이런 글들은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할 때는 출근길, 늘 마시다, 편의점, 아메리카노, 월요일, 실감이 나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분절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함께 수집을 합니다. 그럼 기계가 이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출근길에 어떤 직장인이 편의점 아메리카노를 샀구나 라는 것을 데이터가 축적되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활변화 관측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하고 있는 컨퍼런스도 있고, 매달 이제 관측지를 발행을 해서 생활의 변화들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2016년부터 19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넷플릭스라는 게 지상파 3사를 역전한 그래프가 2019년도에 나왔어요. 어떻게 3사를 넷플릭스가 역전을 할 수 있었지라고 살펴보니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리드, 추천, 유튜브, 친구 이런 키워드들과 나오는 반면에 MBC, KBS, SBS는 가족과 실내에서 예능을 보는 씬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이제 조금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청률이 아니라 화제성을 중심으로, 소셜에서의 반응, 화제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런 순위들을 매기는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와 함께한 5월과 8월이라고 해서 2019년 대비 어떤 것이 증가했고 어떤 것이 5월과 8월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본 장표인데요. 조금 중요한 꼭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프라이빗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뜬 나들이 장소들을 보면은 집 근처, 집 근교, 놀이터 이런 곳과 넓고 쾌적한 곳, 이케아라던가 호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늘었던 것은 바로 야외와 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서는 사진관, 갤러리, 공방, 서점, 박물관처럼 조금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데이터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도서관에 요즘 많이 갈까? 최근에 많이 가고 있는, 소셜에서 많이 등장하는 도서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바깥 풍경이 유리 너머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꼭 담쟁이 넝쿨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디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들이 심지어 도서관에서조차 이러한 곳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즉 내부에 있지만 바깥의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도서관에서조차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박이라는 건데요. 혹시 차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캠핑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차박이라고 하는 것은
차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캠핑의 진화로서 차에서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다 풍경을 본다거나 여기서 고기를 밖에서 구워 먹고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이제 차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많이 나타난 키워드들이 바로 불멍, 숙멍 같은 거, 땡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실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이 멍이라는 게 멍하게 가만히 보고 있다. 멍 때리다 할 때 멍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캠핑에 가서 불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자연의 그런 정취도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비워낼 수 있어서 불멍이라는 키워드가 멍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멍으로 꼽혔고요. 최근에는 이 불을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에서 불멍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불을 가만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TV에 이 유튜브 화면을 틀어놓고 고요히 이 불을 응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로 나타난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프라이빗, 비치, 프라이빗한 VIP 서비스 이런 것들로 프라이빗이 이전에도 쓰이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자서 어떤 공간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카페들, 블루보틀 경우에도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블루보틀 삼청 한옥점을 낸 적이 있고요. 이제 메가박스에서도 소수의 인원만을 위한 이런 영화관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나만의 시공간이라는 키워드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코로나 이후에 프라이빗이라는 감성이 굉장히 떴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도전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주문 플러스 처음이라고 했을 때 점점 추이가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로 마트도 못 가고 처음으로 마켓컬리를 주문해 봤어요. 이런 계기로 전지현이 광고하는 마켓컬리를 써보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마켓컬리로도 들어오고 이제 쿠팡 그리고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전이라는 키워드, 내가 뭔가를 경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코로나 이후로 30배 이상 언급이 증가한 플랫폼이 있는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바로 정답을 공개를 하면 당근마켓인데요. 당근마켓 들어보셨죠? 네, 당근마켓은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내가 팔고자 하는 중고 물품을 이제 이웃 간에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서비스인데요. 코로나 전월 대비 무려 7.7배가 증가하였고요. 코로나가 없었던 2017년, 18년 대비하면 30배 이상 해를 거듭하고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상으로 30배가 증가하는 거는 정말 거의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3년 사이에 30배가 증가한 키워드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존까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사기만 했다면 당근마켓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내가 작은 돈이지만 무언가를 팔기 시작했다. 즉 생산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판매하는 주체가 20대, 3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까지도 모두 다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중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팔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도전이라는 키워드. 그 중에서도 바로 시니어의 도전이라는 특히나 사실 도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20대 청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았던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년이나 대학생보다 시니어에서 도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저희는 한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니어 대표 커뮤니티를 선정하냐면요. 이런 되게 많은 카페들 중에 뭐 우아한 갱년기라던가 여우비 뭐 이런 카페 커뮤니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시판이 나눠져 있어요. 신세대 60년대, X세대 70년대, 아니면 동백꽃방, 목련방, 아니면 나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방에서 저희가 조금 수집을 해서 어떤 단화적인 특성이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40대에 할 만한 공부가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멘토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4050 세대 TV 대신 유튜브 검색도 여기서 한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분들도 유튜브 너무 익숙하시죠? 너무 자주 보실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남긴 글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간헐적으로 봐왔는데 올해 들어 TV는 쥐전이고 유튜브가 훨씬 재밌고 유익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TV는 편성표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내가 많이 본 시청 기록을 토대로 나에게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재밌게 봤던 의미 있었던 것들이 계속 내 피드에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를 느끼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니어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있었고, 정말 앞으로는 20, 30대보다 시니어들이 유튜브에서의 활동 시간이나 활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도전이 증가한 데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스마트폰, 스마트 스토어 이런 부분의 영역도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건강 관리를 위한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뭐 농사라던가 글쓰기라던가 공부라는 부분, 그래서 시니어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것이 브랜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대로 먹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혹시 이게 땡땡 스타그램으로 하면 나오는 사진들인데 어떤 스타그램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거 같으세요? 술상 스타그램입니다. 랜선 회식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술상 스타그램이에요. 집에서 술상을 차려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술상 스타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특히나 놀라운 것은 2020년도, 21년도에 들어서 술상이 역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목을 하실 거는요. 단순히 술상이 그냥 옛날 같은 소주, 맥주 이런 게 아니라요. 조금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떨어지고 있는 키워드들은 맥주, 소주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높아지는 것은 막걸리와 와인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먹는 집밥 형태의 술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밥 스타그램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 뭐 한식,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챙겨 먹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증가하였다는 것인데요. 2017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무언가를 챙겨 먹는 일이 많아졌는데 재미있는 점은 밥이라는 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양제가 치고 올라오죠. 영양제가 2019년도에는 챙겨 먹다에 관련 시급 상황으로 밥을 제쳤습니다. 저녁밥, 점심밥 다 제쳤고요. 영양제가 1위, 그리고 유산균, 홍삼, 그리고 한알이라는 부분이 올라온 것도 당연히 영양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 챙겨 먹는 행위라는 것이 스스로를 챙기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그냥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반인들도 좀 쉽게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썸트렌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썸트렌드라고 치고 오시면 제가 뽑았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분석용으로 보고서를 쓸 때 쓰는 툴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조금 재미있게 데이터를 뽑아서 현업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썸트렌드라고 쳐보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서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